진화라에서 연준이 결국 장철을 선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선택으로 그는 당장의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나, 문제는 추후 심양에서 길체 및 장현 일행과 반갑고도 슬픈 만남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오늘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키지 않아. 하면 무슨 공을 세워 1등 공신 가문이 되었는지도 모르겠군.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인물 장철. 선대왕 시절 장철의 가문은 1등 공신을 하사받았으나 그 과정이 연준의 기준에 바람직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밥버러지처럼 살 수 없었던 그는 찬밥 더운 밥 가리처지가 못 되었죠. 장철에게 대놓고 나는 당신의 덕과 지혜를 사모해온 것이 아니라 말하곤 자금의 참혹한 조선과 백성들의 상황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이 견디기 힘들다는 진심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철의 표정만 보았을 땐 연준의 진심이 통한 듯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다음 화부턴 연준과 장철의 작금의 조성과 백성을 위한 활발한 활동이 전개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장철이었기에 그만큼 인조의 견제와 감시도 클 수밖에 없는 장철이었거든요. 연준도 알고 있습니다. 인조가 사람을 보내 장철을 감시하고 있음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저는 연준이 척화의 상징 김상원의 길을 갈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 이유는 한 해 수천 석의 쌀과 수천 군병이 청나라로 보내지고 있는 일, 덕분에 수많은 백성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게 된 데에는 모두 청나라가 그 원흉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뭐라도 해야겠다 결심한 연준이 청을 배척하는 척화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내 다리가 가려운데 엉뚱하게 남의 다리를 긁는 셈과 같은 꼴이 되는 것인데요. 하여 백성들이 처한 작금의 문제 해결을 위해 연준의 칼끝은 청으로 향할 것이니 결국 그의 행보는 김사원과 같은 청을 배척하는 척화일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렇다면 연준이 인조가 장철을 감시하고 있음을 알고서도 그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인은 전하께서 성인의 길을 가시도록 힘써 길을 밝힐 뿐이옵니다. 이는 지난 파트 1 미방군 영상에서 최명길과 남연준의 대화 중 하나이거든요. 결국 연준이 아무리 장철이란 배경을 등에 업고 옳은 말을 주장한다 해도 청으로 군량과 군사를 보내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할 인물은 바로 인조입니다.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연준이 장철을 찾아 나선 이유가 결국 힘없는 자신의 입보단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힘을 가진 장철의 입. 그간 인조에게 상소를 올려 평안도에 구윤미를 보낼 수 있었고, 이젠 조만간 각 도마다 의약품 보내는 일 또한 성사시킬 것으로 보이는 힘 있는 장철의 입. 그 입을 통해 인조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인데요. 허니 어찌되었건 인조가 알게 될 일, 하여 연준은 인조의 감시를 피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모든 걸 전부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 임금이라는 자리인데요. 인조도 알고 있습니다. 총으로 군량과 군사를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 조선 백성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걸 인조가 모를 수 없거든요. 하지만 청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 혹시 모를 다시 몰아닥칠 수 있는 전쟁을 피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김상원은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요구한 출병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청나라의 거듭된 요구로 심양으로 압송되어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이는 드라마 연인 속 향후 전개돼 연준의 모습일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난 말이지, 조선 땅에서 오랑캐의 흔적을 지울 수만 있다면 내 혼이라도 바치고 싶어. 조선을 바로잡기 위해 영혼이라도 바칠 수 있다는 연준. 그는 결국 청을 배척하는 주장을 펼치다 심양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길체 그리고 장현과 마주하는 전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연준의 고든 의지만큼 청에서 겪게 될 고초 또한 참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니 길체와 장현 그리고 연준의 만남은 반가움도 잠시, 안타까운 눈물의 재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